자, 봅시다. 오늘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을 배워볼 건데요. 제가 두 단계로 천천히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y는 f 서클 fx. 자, 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을 배우려면 얘들아, 일단 저 그림을 보시고 fx랑 gx를 식으로 적는 법부터 배워야 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직선 모양의 함수가 몇 차 함수라고 알고 있어요? 1차 함수라고 알고 있죠? 근데 얘는 가다 보면 직선이 쭉 가다가 한번 꺾이네? 그럼 이거는 사실 1차 함수가 한 개,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초보들이 싫어하는 두 줄짜리 함수식이 나와요. fx가 식이 이렇게 한 줄, 두 줄로 적힙니다. 그걸 적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먼저 이쪽 부분 볼래요? 이쪽 부분. 요 직선 봐봐. 요 직선 보시면 0,0을 지나고 3,6을 지나죠. 혹시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계산할 수 있니? 기울기가 몇일 것 같아? 몇 분의 몇? 맞아, 2예요. 3칸 증가했을 때 6칸 올라가니까 3분의 6 해서 약분해서 기울기가 2고 원점 지나니까 y는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흔히 하는 y는 2x 요 함수에서 2x만 여기다가 적으신 거예요. 다만 y는 2x는 원래 쭉 엄청 길게 뻗어나가잖아. 근데 얘가 가다가 0,0에서 끊기죠. 3,6에서 끊기죠.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지죠? 해서 여기다가 범위를 적어주셔야 돼요. 범위는 웬만하면 x값으로 적는 게 이쁩니다. x가 0부터 3까지만요. 이렇게 그리세요. x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밑에 줄 하실 수 있겠어요? 밑에 줄? 밑에 줄은 여러분 얘를 적어볼 건데요. 얘는 지나가는 점이 몇 지나가냐면 얘는 6,0 지나가고 그리고 3,6 지나가죠. 여러분 요 두 개로 기울기 구해보시면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앞에가 마이너스 달리겠죠? 마이너스 2x 이렇게 기울기가 될 거다. 구해보시면. 근데 6,0 지나니까 6 대입해서 0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12 이렇게 붙으셔야 해요. 근데 이 함수도 쭉 계속 그려지는 게 아니라 6에서 딱 끝나죠? 그래서 범위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x범위가 몇부터? 3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6까지만 그리세요. 이렇게 범위를 적어주셔야 해요. 까지 괜찮습니까? 혼자서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요거 그림 보고 gx 함수식 한번 적어봐 라고 하면 혼자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돼? 안 돼? 요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요거? 수민아, 여기 몇 컴마 몇 지나? 0,0. 여기 몇 컴마 몇 지나? 2,4. 해서 1차 함수식 한번 구해볼 수 있을까? fx랑 gx를 식으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 볼게.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합성함수를 그려볼 건데, 우리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 있으면 뒤에 있는 함수를 앞에 거에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함수 f에다가 괄호를 이렇게 벌려서 뒤에 있는 fx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 이 함수 생긴 거를 저기 왼쪽에 있는 애랑 비교해보자. 봐봐. f 괄호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얘 하나 보실래요? 얘도 f라고 하고 괄호 안에, 얘는 괄호 안에 뭐 들어있어요? x가 들어있었죠? 근데 쟤는 뭐 들어있어요? fx 들어있죠? x를 fx로 바꾼 거거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얘를 식을 적어라 그러면 얘 식이 어떻게 적히냐면 얘 식이 이렇게 적혀요. 원래는 괄호 안에 x가 있었던 걸 fx로 바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꿔서 적어? fx로 다 바꿔서 적을 거야. 그대로 적어볼게. 2x 대신에 2fx. 그 밑에 줄도 마이너스 2x가 아니라 마이너스 2fx 플러스 12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또한 범위에 있는 x도 다 바꿔 적으세요. 0부터 fx가 3까지, 3부터 fx가 6까지 이렇게 바꿔 적을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적어 놓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틀리진 않았어요. 요거까지는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바꾸셔야 돼. 봐봐. 요 범위를 한번 봐봐, 이거. 내가 아까 저기 적을 때 했던 말 기억나니? 범위는 x의 범위를 보통 적어주는 게 일반적이야, 함수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적혀있는 물결친 얘는요, x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요 fx를 뭐라고 읽냐면 함수값이라고 읽어요. 함수값은 좌표 평면에서 y값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범위는 y값 범위가 0부터 3까지라는 거야. y값, 높이가. 우리는 저 말을 x 범위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따라와 봐요. 여기 fx 그림에 y축 위에다가 제가 3을 찍어볼게요. 3이 그럼 어디쯤 찍혀? 여기가 3이지? 그럼 여러분 y값이 0과 3 사이다 라는 말은 높이가 0과 3 사이니까 높이가 0과 3 사이, 여기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지금 이 함수에서 높이가 0과 3인 부분은 사실 몇 개 있냐면 2개 있어요. 여러분 눈에도 2개가 보일까? 높이가 0과 3인 건 어디가 있냐면 파란색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 가세요? 공감 전혀 안 돼요? 지금 높이 3인 점을 내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높이가 0과 3 사이인 게 저 요 그림 안에서 2개 있는 거 아니야? 얘도 높이 0과 3 사이고 얘도 높이 0과 3 사이 아니야? 저걸 여러분들은 따로 적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이 함수를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적을 건데 정리를 해서 적을 때는 지금 몇 줄이었어? 2줄이었죠? 줄이 좀 늘어나요. 줄이 총 4줄로 늘어납니다. 하나, 둘, 셋, 4줄로 늘어나요. 일단 천천히 들어봐. 자, 그중 이제 첫 번째 범위가 지금 저 파란색을 보시면요. 여러분 혹시 이 파란색의 이때 x값이 몇일 것 같아? 요점 x값이 몇일 것 같아? 몇? 2분의? 2분의 3이겠죠? 이 점이 얘랑 얘 중점이니까 얘랑 얘 중간쯤에 있겠죠? 2분의 3이겠죠? 해서 여러분 저 파란 범위를 적을 때는 x값이 0부터 2분의 3까지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요게 파란색입니다. 요 범위가 파란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빨간색을 범위로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자, 빨간색을 범위로 적을 때는 얘랑 얘의 중간이니까 2분의 9 정도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2분의 9. 그러면 빨간색은 제가 여기 네 번째 줄에다가 적을게요. 빨간색은 2분의 9부터 6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빨간 범위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너무 어려워? 여기도 너무 어려워? 요거 볼래, 요거? 얘도 지금 fx의 범위니까 fx는 y값이죠? 얘도 y값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얘도 고칠 거야. 근데 저 그림으로 따라와봐. y값이 몇과 몇 사이인 거지? y값이 3과 6 사이인 거지? 그럼 여러분 여기 y축에서 y값이 3인 곳 여기 있고 y값이 6인 곳 여기 있죠? 그럼 y값이 3과 6이면 요 사이네? 지금 요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함수에서 요 사이 구간에 들어가는 건 요만큼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그것도 색깔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자. 이쪽 부분을 제가 주황색, 이쪽 부분을 보라색 이렇게 칠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주황색과 보라색도 따라 적을 건데, 자, 주황색은 몇부터 몇까지니? 2분의 3부터 3까지. 이게 주황색이겠죠? 보라색은 몇부터 몇까지야? 3부터 2분의 9까지죠? 이게 보라색이겠지? 됐어?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 진짜 복잡해. 진짜 복잡해. 잘 들어. 진짜 잘 들어야 돼. 내가 지금부터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파란색 이렇게 골라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이 파란색의 범위가 요 두 범위 중에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파란 범위 0부터 2분의 3은 이 안에 속하는 거예요? 이 안에 속하는 거예요? 위에 거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하나 더. 내가 파란색 이렇게 고르면 이 파란색은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보셔야 돼. 여러분 파란색 저기 그림에서 봐봐요. 파란색 봐봐요. 높이가 몇과 몇 사이야? 높이 0과 3 사이죠.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요 안에 들어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 오케이, 이해되니? 구분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봐봐. 파란색에 여기에 뭘 적는지를 보실 건데, 여러분 참고로 여기 4개에 적는 건 얘네를 적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이 얘래매요. 윗줄이래매. 그치? 얘를 적으시는 거야. EFX. 잠깐만 기다려. 적지 마. 잠깐만 기다려. 다만 FX를 그럼 뭘 적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세요. FX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FX는 이거일 수도 있고 FX는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파란색은 이거겠어? 이거겠어? 위에 거입니다. 아까 범위가 요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제 fx 자리에 fx를 지우고 누굴 적으면 돼요? 여기에 ex를 적으면 된다는 거죠. 곱하면 몇 x니 이거 곱하면 4x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저랑 이걸 3번 더 연습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됐어요? 주황색 보세요. 주황색. 요 범위 안에 들어가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가요? 2분의 3에서 3까지면 요거야. 위에 거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주황색을 여기 그림에서 주황색 보세요. 주황색 높이 몇부터 몇까지야 높이? 3에서 6까지죠. 그럼 주황색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죠. 오케이,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들어봐. 이제 요 왼쪽에다가 뭘 적냐면 주황색은 아래 범위라며
그럼 얘를 적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2fx 플러스 12를 적으면 돼요. 그런데 fx에다가 뭘 넣을 건데? 라고 하면 다시 왼쪽을 보는 거죠. 주황색은 윗줄이었어요? 아랫줄이었어요? 윗줄이죠? 그럼 그때 fx는 2x랑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fx 자리에 지우시고 누구 집어넣으면 돼? 2x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계산해서 적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만하죠? 할만하죠? 보라색 윗줄 아랫줄, 보라색 아랫줄, 보라색 윗줄 아랫줄. 저 그림 봐. 보라색 높이 어때? 보라색 높이 3과 6 사이 아니야 높이? 윗줄 아랫줄? 아랫줄. 그럼 여러분 여기 적을 때는 아랫줄을 일단 적어주시고 아랫줄을 적어주시는데 요 아랫줄에 fx에다가 뭘 넣는지는 저 왼쪽을 보고 찾는 거죠. 아래 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4x 네, 이거 계산하면 식이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어우, 복잡해. 마지막 핑크색 봅시다. 핑크색 윗줄 아랫줄 아랫줄.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핑크색 그림 보세요. 그림 보세요. 높이 몇과 몇 사이야? 0과 3 사이죠? 윗줄 아랫줄 윗줄. 그럼 여기 왼쪽에 적을 때는 요 우리가 합성함수를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적어주면 되거든요. 얘를 적어. 근데 다만 이 fx에 뭘 넣는가 생각해보면 저 중 아랫줄을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랫줄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4 이렇게 들어가시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 이 정도면 진짜 잘했어. 와, 니들이 잘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점점 실력이 느는 걸까?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고 이제 그림만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그림 그리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x범위가 0부터 2분의 3 해서 2분의 3을 제가 여기 x축에 적을 거고 3, 2분의 9까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먼저 얘부터 그려볼까요? 얘 혹시 원점 지난다는 거 보이니? 0 넣으면 0 나오잖아. 그럼 얘를 0,0 꼭 지날 거고 2분의 3을 한 번만 넣어볼래? 2분의 3 넣으면 몇 나와? 2분의 3 넣으면 6 나오죠? 해서 얘가 2분의 3,6을 지나요. 그럼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 범위 얘가. 돼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하시면 네, 빨리빨리 하시면 아이고 빨리빨리 하시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다. 참고로 지금 저 두 가지 그래프로 합성함수를 총 4종류를 만들 수 있어요. F를 F에 넣는다. 지금 한 거고요. G를 F에 넣는다. F를 G에 넣는다. 그리고 G를 G에 넣는다. 이렇게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4개 모두 이런 식으로 연습해보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는 이거 연습하는 거 되게 논리력을 많이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 아,
이 범위가 저렇게 되고 이 범위는 이 안에 속하니 그래서 이런 함수가 됩니다를 연습하는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시간 많으면.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 시험 볼 때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고 있으면 사실 그건 별로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왜?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시험용 풀이가 아니에요, 얘는. 수학 실력 기르는 데는 진짜 더할 나위 없고,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막 모의고사 1등급도 노리고 싶고, 막 나 서연고 스카이 가고 싶고, 그럴 때 어려운 문제를 맞춰주려면 오히려 이런 기본기를 탄탄히 쌓아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여러분이 당장에 딱 학교 시험을 앞두고는 이렇게 학교 시험에 풀면 너무 오래 걸려서 좋은 풀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 번째 풀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함수 그리는 방법. 여기까지 괜찮니? 자, 지울게. 똑같은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똑같은 함수를 그릴 거야. 그러면 이 동그라미 기호는 이 뒤에 있는 함수를 앞에 거에다가 넣는다 그랬지? 그래서 앞에 있는 fx를 이렇게 괄호를 벌려서 이 안에다가 뒤에 있는 걸 넣어주면 된다 그랬어. 근데 내가 이거를 집합 대응관계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게. 들어봐봐. x를 f에다가 넣으면 우리는 그걸 f 괄호 안에 x를 넣어서 fx라고 불러. 이걸 여기다가 넣을 때 괄호 안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얘를 다시 요 안에다가 넣지? 그럼 f 괄호 벌리시고 안에다가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fx 이렇게 적어. 여기까지는 이해야 되니? 이제 우리 요 녀석한테 좀 집중을 해보자. 여러분, 지금 이 녀석은요, 이 원소는요, 요 앞에 있는 fx가 하나 있고요, 뒤에 있는 fx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fx 입장에서는 얘가 뭐냐면 얘가 y 값이에요. 왜? 자, 빨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나한테 누가 들어왔냐면 x가 악 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해요. 지저분한 비유지만 뿅 하고 뭐가 나왔단 말이야. 뿅 하고 나왔죠? 그게 얘야. 그럼 원래 함수라는 건 x값이 들어가서 y값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빨간의 입장에서는 얘가 y값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fx가 파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번엔 내가 파란 애야. 그럼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입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지. 그럼 파란의 입장에선 내 입으로 들어가는 얘가 x값이에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같은 걸 바라보는데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같은 걸 바라보는데 느낌이 달라.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건 y값을 x값으로 재활용하는 게 합성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y값을 뒤에 있는 사람이 x값으로 재활용하는 걸 우리가 합성함수를 그래요. 마치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할까? 여러분 혹시 누에라고 알아요? 누에? 누에? 뭐 하는 애야? 이거 벌레죠? 누에가 뭐 먹는지 아셈? 누에는 뽕나무 잎만 먹어요. 뽕잎이라고 하는 걸. 해서 누에가 뽕을 먹어. 그럼 얘가 뭘 만들어내죠? 이 애벌레가 뽕잎을 이렇게 갉아먹고 뭘로 바뀌어? 고치로 바뀌어, 번데기로. 근데 우리가 그 번데기로 바뀐 그 고치를 물에 삶아서 이렇게 고치 실만 뽑아낸 다음에 벌레는 버려. 그럼 얘가 실을 만들어내잖아.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실을 가지고 뭘 만들어? 실크를 만들어. 들어본 적 있죠? 실크. 뭐라 그러지? 비단. 비단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실이라고 하는 애가 사실 누의 입장에서는 내 결과물로서 나온 거잖아. 근데 인간 입장에선 다시 재료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걸 보고 재활용한다 그래요. 재활용한다고. 자, 상황은 설명됐고 이제 들어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저렇게 합성함수를 하려고 그러잖아.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적어. 근데 참고로 여기서는 x를 첫 번째로 대입하는 1차 함수도 f고 두 번째로 대입하는 2차 함수도 f지? 해서 똑같이 f라고 두 개 적어. 여기까지 적었니? 그 다음에 들어봐. 저 f라는 함수의 x값을 내가 한번 지켜볼 건데 요게 fx죠? 색칠을 해버렸네. x값 최소 몇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죠. 0 왼쪽에는 그려진 게 없잖아요. 그럼 몇에서 끝나요? 6까지 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 제 말 듣고 적어요. x가 0에서 6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칠 거야. 근데 얘가 fx가 0에서 6까지 가긴 가는데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꺾이는 데가 하나 있죠. 이 꺾이는 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해서 제가 얘는 중간 경로에다가 적어줄 거야. 이렇게 적을게. x값이 0에서 3을 거친 다음에 6으로 갑니다. 이렇게 적을게요. x값을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동시켜주면 되는데 중간에 특별한 포인트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라. 이 정도까지. 그럼 그때 여러분 y값은 몇에서 몇으로 갈 것 같아요? y값은 몇에서 몇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제가 손으로 짚어드릴 테니까 봐봐요. x가 0에서 3을 찍었다가 6으로 가죠. 자, 다시 2점 x값 몇? 0. 2점 x값 몇? x값 3. 2점 x값 몇? 6. 그럼 x가 0, 3, 6을 찍고 오죠? x값은. 근데 이 점의 y값 봐봐요. y값 몇? 0. y값 몇? 6. y값 몇? y값 다시 0. 그래서 그 변화하는 과정에 y값을 살펴보면 y값은 0에서 6을 찍고 다시 0으로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지금 이 그림을 좌표로 나타내면 0,0 저기서 어떤 점인지 보여요? 3,6 저기서 어떤 점인지 보여요? 꼭대기. 다시 6,0 마지막 끝. 저 세 점을 이렇게 따라서 옵니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합성을 하잖아. 그럼 요게 첫 번째 함수에서는 x를 넣어서 y가 나온 거지. 근데 합성함수라는 건 두 번째 함수 입장에서는 이 나온 걸 다시 그대로 다시 x값으로 갖다 쓰는 걸 합성함수라 그래. 해서 요 x값에는 윗줄에 있는 y값을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 윗줄에 있는 y값을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방금 했던 거 기억나요? 뽕나무 잎을 누에가 먹어서 실로 바꿔. 근데 인간은 그 실을 다시 비단으로 바꾸는 거죠. 해서 얘랑 얘는 같은 걸 적어야 해요. 다만 느낌이 달라. 이 함수 입장에서는 얘는 결과값이니까 y값이고 이 함수 입장에서 얘는 넣는 값이니까 x값인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들어봐. x값이 0인 거 요 점이죠. x값이 6인 점 요 점이죠. x값이 다시 0인 점 여기죠. 그럼 지금 저 두 번째 함수는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점에서 이 점을 찍었다가 다시 돌아가라는 거야. 자, 시작한다. 여기서 찍고 돌아와 이런 뜻이야. 다시 이 점에서 출발해서 찍어 6,0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끝점 찍어 이런 뜻이라고. 그럼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손 모양을 했잖아. 거기서 y값 높이만 잘 봐봐. 처음 높이 몇? 0 6 0 6 0. 그럼 지금 높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 y값? y값은 0 6 0 6 0으로 오고 있지? 그렇게 이동했을 때 높이는 0, 6, 0, 6, 0으로 바뀌고 있지?
됐니?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중간 과정은 생략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그래프로 그리는 거 보여줄게요. X값이지. X값이 0에서 3을 거쳐서 6까지 오는 동안 자, 보고 그리자. X값이 0에서 3을 거쳐서 6까지 오는 동안 Y값은 0에서 6을 찍었다가 0을 다시 갔다가 다시 6을 찍었다가 다시 0으로 Y값이 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아까 제가 식으로 풀어드린 거 있죠? 그 하나 앞에 넘겨보시면 그거랑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다고 이런 것도 그리고 뭐 이상한 비단 얘기도 하고 막 이것도 천천히 해서 뭐야 이것도 졸라 긴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처음에 식으로 푼 것보단 훨씬 간단하게 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잠깐만 끝은 아니야. 다만 이거의 단점은 뭐가 단점이냐면 높이가 0이었다가 6 찍었다가 다시 0 됐다가 6 찍었다가 0 된 건 알겠어. 이거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 높이가 6 되는 순간에 X값이 몇인데?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높이가 6 되는 순간에 X값이 몇인데?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들어봐. 다시 요 밑에 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자. X값이 0에서 6을 찍고 다시 0으로 돌아온다 그랬어. 그럼 X값이 0에서 6을 찍고 다시 0으로 돌아와.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X값이 0일 때 Y값 몇이야? 0. 여기가 0,0이라고 하는 점이야. 그게 지금 여기 그림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0,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요 점 보여? 얘 좌표 몇 컴마 몇이야? 얘는 6,0이지? 그럼 얘는 6,0은 여기 6, Y값 0 이렇게 대응되는 거야. 사실 두 개가. 오케이? 그럼 마지막 얘 0,0은 마지막 얘랑 대응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지금 여기 높이 6인 두 개는 사실 동그라미랑 세모 사이에 있으니까 동그라미랑 세모 사이에 뭐가 있겠지? 생각을 좀만 해보자. 나 잠깐만. 동그라미랑 세모가 여기가 동그라미 점이고 여기가 세모 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높이 6을 찍잖아. 그 6의 X값이 몇이었어? X값이 3이었지? 그럼 내가 만약 요 사이에다가 요 동그라미랑 X 사이에 X값을 적으면 X값은 사실 3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요 때는 몇일 것 같아요? 세모에서 네모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그때 X값, 높이 6되는 X값, 그때도 3인 거죠. 이해되니? 그럼 여러분 얘랑 얘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요 사이에도 옮겨 적어. 요 사이에 3과 3이라고 한번 적어봐. 아니야 적지 말자. 일단 내 거 봐. 일단 적고 일단 내 거 보고 나중에 적어. 그럼 우리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X가 0에서 3을 거쳐서 6을 가지. 자, X가 0인 곳에서 3을 거쳐 6으로 가지. X가 0인 곳에서 3을 거쳐 6으로 이렇게 오는 거지. 그게 지금 이 3단계죠? 그 3단계가 여기 높이가 0, 6, 0, 3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높이가 3 되는 곳을 고르는 거야. 봐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동안 높이가 3 될 때 스탑해줘. 스탑. 그때 X값 몇이야? 이 점의 X값 2분의 3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 사이에
높이가 3 되는 곳 x값을 요 사이에다가 끼워서 적으면 이때가 x값 2분의 3이야. 됐니? 계속해볼게. x값 3에서 쭉 올 때 높이 3 되면 스탑해줘. 스탑 하셔야 되죠? 그때 x값 몇이니? 2분의 9죠. 그래서 요 다시 높이가 그 다음으로 3 되는 곳이 x값은 2분의 9였던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합성함수라는 건 처음과 마지막을 대응시키거든. 요 2분의 3, 2분의 9가 여기 있는 6, 6이랑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분의 3,6이 찍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요 점이 2분의 3,6이 되는 거라고. 얘는 2분의 9,6이 되겠지. 여기까지 할 줄 아시면 사실 정말 대단히 잘하는 거고, 이건 사실 여러분 내신 대비 때 연습 많이 하시면서 그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니? 지우고 내가 다른 거 하는 거 몇 개 더 보여줄게. 지운다. 이걸 할 줄 알면 요 밑에 있는 식들 다 원래는 필요 없어요. 요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림만으로 되게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다른 그림 보여줄게. 서윤아 골라봐. F를 F에 넣는 건 했어. F를 F에 넣는 건 했어. 그러면 3개 남았거든. F를 G에 넣던가, G를 F에 넣던가, G를 G에 넣던가 3개 남았거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봐. 뭐 넣을까? F를 G에 넣을까? 오케이. 자, F를 G에 넣는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G 이렇게 벌려서 이 안에다가 fx 집어넣는 함수인 거죠. 그러면 1차 함수가 누구야? 처음으로 하는 함수. f를 더 먼저 하죠. 두 번째로 하는 함수가 g인 거죠. 처음 하는 함수가 f고 두 번째 함수가 g인 거죠. 자, f라는 함수의 x값부터 보세요. 요 f라는 항목. x범위 정의역 봐봐. 시작이 몇부터? 0부터. 끝끝이 몇? 6까지. 근데 다만 가는 동안 꺾이는 점이 있으면 되게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꺾이는 점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다. 0에서 3 거쳐서 6까지. 그러면 그때 y값은 어떻게 돼? 0에서 6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 y값은 어때? 처음에 y값 0이었죠? 6 찍고 다시 y값 0으로. 그래서 y값은 0에서 6 거쳐서 다시 0으로. 합성함수라는 건 재활용이야. 1차 함수에서 처음으로 한 함수에서 나온 y값을 그대로 x값에 다시 재활용하는 게 합성함수야. 그래서 얘 x값은 0에서 6 거쳐서 다시 0으로. 이번에는 센스껏 중간에 좀 길게 적었어. 사이에 뭐 끼워 들어가도 좀 적을 만하게. 이제 g 그림을 봐봐. x값이 0, 6, 0을 찍고 와. x값 0인 점 어디야? 여기. x값 6인 점 어디야? 여기. x값 0인 점? 여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찍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시작한다. 여기서 찍고 다시 돌아와 이 그림이거든. 이번에는 y값 보면서 한번 볼게. 자, y값 몇에서? 0에서 4 갔다가 6 갔다가 4로 왔다가 다시 0. 그래서 y값만 보시면 요 y값은 0, 4, 6, 4, 0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그리는 그래프 따라 그리지 마세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그려드릴게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과 마지막을 그리는 거거든요. x값이 0에서 6까지 가는 동안 y값은 0, 4, 6, 4, 0 약간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텐트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텐트처럼 생긴 이런 그래프가 나와. 근데 뭘 좀 더 정확히 그려볼 거냐면 대응되는 점을 좀 정확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봐봐. 이 0은요. 얘에 대응되는 거야. 우리 방금 요 gx 그림에서 여기서 찍고 돌아왔잖아. 처음 출발하는 점이 0,0이지. 그게 지금 이 0,0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중간에 저 찍고 오는 점 봐봐. 저기가 6,6이잖아. 그럼 여기가 6,6 요렇게 되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오는 점이 다시 0,0으로 돌아오죠? 해서 다시 0,0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럼 중간에 있는 얘네들은 대응되는 애들이 없지? 지금부터 그걸 찾아볼 거라고. 봐봐요. 여기서 찍고 돌아올 거야. 근데 여기서 쭉 가다 보면 높이 4가 되는 점이 있잖아. 그때 x값이 몇이야? 그때 x값이 2야. 그러면 높이 4가 되는 점에 그때 x값을 요 사이에다가 적어주면 돼. x값 몇 적어? 2 적읍시다. 여기 2 적으시고. 그러면 여기 찍고 다시 돌아오다 보면 높이 4가 되는 점 또 한 번 더 있죠? 그때 x값 몇이야? 또 2죠? 그래서 x값 2일 때 다시 y값 4다. 이렇게 중간에 적어. 근데 얘랑 얘는 같은 거야. 그래서 요 사이에도 똑같이 2 적어. 같은 거야. 얘랑 얘는 같은 얘기야. 마지막으로 거의 다 했어. 이제 여기 사이에만 적으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줄은 fx를 보는 거죠. 저함수를 보시는 거거든요. 저함수에서 높이가 2인 곳들을 찾는 거야. 요 함수에서 높이가 2인 곳들. 아까는 높이 3인 곳을 찾았잖아. 이제 높이가 2가 되는 곳들을 찾는 거야. 그럼 어디랑 어디 있어? 여기랑 여기서 뭐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1이랑 5 나옵니다. 이건 제가 암산해드렸어요. 참고로 요거 삼각형에 닮음 써서 닮음비 쓰는 건데 제가 그냥 암산해드렸어요. 높이 2 나오는 점 x값 1이랑 5 있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1은 0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가 1이겠지? 5는 3과 6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가 5겠지? 그럼 나중에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합성함수는 처음이랑 마지막만 그리시는 거거든요. 처음이랑 마지막만 그리는 거거든요. 0,0 찍어. 0,0. 그 다음 1,4 찍어. 1,4. 그 다음 몇 컴마 몇 찍을 것 같아? 3,6 먼저 찍고 3,6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전에 말한 5,4 찍는 거 맞아. 5,4 찍고 마지막으로 6,0 찍으시면 돼요. 6,0. 그래서 그거 이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딱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50분 정도 걸렸나?